안녕하세요. 저는 K색 한미특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윤여광입니다. 먼저 미국의 자립지원 시스템과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오티즘 엑스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K색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통합농구 프로그램, 하모니 앙상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서 여러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소개할 저희 가이드북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을 했었고 부모님들을 위한 ABA 컨설테이션 그리고 외부 강의 등과 같은 전문적인 콘텐츠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자립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발표가 부디 미국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없냐와 같이 비교하며 컴플레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라만의 고유의 문화와 정책 시스템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 안에서 발달 장애인을 돕기 위해 각 나라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발달 장애인의 자립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에서 말하는 자립은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도움을 받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스템은 그것을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립은 한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적 지원 영역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가진 시스템과 서비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인프라의 영역입니다. 교육적인 지원, 의료 지원, 취업 기회 제공, 그 다음에 일상 지원 프로그램 등, 이동 시스템, 그리고 여러 기타 복지적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지원 영역에 들어갑니다. 또한, 나라와 사회가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이, 가정에서 또는 이 준비해야 하는 개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가정이나 학교 또는 치료실과 같은 발달장애인이 만나고 함께 사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치료사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자기 표현의 사용, 그리고 독립적 행동 습관의 형성, 그리고 감정 및 행동 조절 능력, 자조 기술, 그리고 자기 선택 및 결정 능력과 같은 독립적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기본적인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자기 표현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유창한 언어로 풀 센텐스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그 수준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정확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아도 언어를 기능적으로 잘 사용하여서 저처럼 이렇게 제스처라든지 표정과 함께 한두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AC와 같은 보안 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성인 되기까지 하는 것이 자녀의 자립을 위해서 가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준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립 지원을 위한 영역이 있다면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채워져야 할 필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요인. 취업이나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수입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을 적절하게 지출하며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 부모님과 같이 살든 혹은 따로 떨어져 살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생활 기술이 필요합니다.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모든 것 다 혼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일상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적절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을 위해서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이동하고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정보의 지원, 심리적 지원 같은 그런 서포트가 있어야지 발달장애인이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요인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지 자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자립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현재 각자의 수준에서 자립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발달장애 자립 지원 시스템에서는 위에 제가 지금 나눈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스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직접적으로 돕는 주요 기관들과 서비스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구입니다. 스쿨 디스트릭트. 스쿨 디스트릭트. 이 스쿨 디스트릭트는 ITP라는 개별 전환 계획을 통해서 발달장애 학생이 성인기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리저널 센터입니다. 리저널 센터는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이며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시스템, 이게 저희는 그냥 리저널 센터라고 부릅니다. 이 리저널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며 IPP라는 개별화 프로그램 계획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은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줄여서 DOR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재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DOR은 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퍼블릭 베네핏, 공적 혜택이 있습니다. 이 퍼블릭 베네핏에는 SSI와 같은 생활보조금, 그리고 메디켈이라는 의료 건강보험, 그리고 IHSS와 같은 가정 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발달장애 지원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장 중앙에 리저널 센터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기관들, 스쿨 디스트릭트와 DOR이 함께 협력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은 발달장애인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서포트합니다. 또한 리저널 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퍼블릭 베네핏, 공적 혜택과 커뮤니티 리소스, 지역사회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리저널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소개할 기관은 스쿨 디스트릭트, 교육구입니다. 청소년 시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정에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발달장애인 자립 준비는 학교 시스템 안에서 전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환기는 보통 16세부터 22세 사이를 의미하며 학교 중심의 지원에서 성인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고등학교 이후의 삶, 자립생활, 대학 진학, 취업 등 지역사회 참여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학교는 단순히 학습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ITP, Individual Transition Plan이 있습니다. 이 ITP는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그 안에 포함되는 전환 계획으로 학생이 고등학교의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ITP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
부모, 그리고 IEP 팀이 함께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리저널 센터의 직원이나 DOR의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ITP는 크게 세 가지 졸업 후의 목표를 포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 및 훈련 목표입니다. 이 발달장애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지 아니면 통합교육,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남아있을지 혹은 직업훈련을 할지 어떤 다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할지 이 배움의 경로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그 부분을 넣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립생활 목표가 들어갑니다. 식사 준비, 돈 관리, 건강 관리 등과 같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어떻게 배워갈지에 대한 부분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 취업 목표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이 학생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희망 진로, 이 학생의 강점, 원하는 직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 안에 넣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성인기가 되기 전에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ITP를 기반으로 서포트합니다. 그 다음은 자립 지원의 핵심, 리저널 센터입니다. 이 리저널 센터는 캘리포니아주 발달 서비스국,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현재 총 21개의 리저널 센터가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만 있는 독특한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처음 진단을 받은 영유아 시기부터 성인 이후까지 발달장애인의 삶 전체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리저널 센터에서 지원하는 그 핵심 역할은 뭐냐면 서비스 코디네이션입니다. 이 서비스 코디네이션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코디네이터, 이 서비스 코디네이션을 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서 그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그 절차를 좀 살펴본다면, 이따 바로 뒤에서 얘기할 IPP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서비스의 내용들, 그리고 얼마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승인이 되면 리저널 센터에서는 제공할 기관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리저널 센터가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PP, Individual Program Plan은 발달장애의 삶을 설계하는 맞춤형 계획으로 자녀의 목표, 필요, 그리고 리저널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문서입니다. IPP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기반으로 하는 비전과 개인의 목표,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필요 사항들, 뭐 자녀의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 누가 지원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자주 지원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등과 같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발달장애인이 받고 있는 다양한 다른 곳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 학교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 의료보험을 통해서 받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퍼블릭 베네핏, 공적 혜택에서 받고 있는 뭐 IHSS와 같은 서비스, 이런 서비스, 어떤 서비스들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IPP 문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IPP 미팅의 시점은 리저널 센터에 클라이언트로 등록한 뒤에 60일 이내에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최초의 미팅, 이니셜 미팅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후에 애뉴얼 리뷰 미팅, 연례 미팅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3주기 검토 미팅, 3-year review 미팅이 3년에 한 번씩 발달장애인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 목표에 따라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미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자립 지원하냐, 그 자립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리저널 센터에서 취업 지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 지금 개별 취업 지원, 그룹 취업 지원,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쟁 고용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이 경쟁 고용은 이제 competitive employment로 지역 사회에 있는 일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해서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로는 개별 취업 지원과 그룹 취업 지원 이 두 가지가 우선은 직접적인 취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잡 코치, 직무 지도사가 같이 가서 원온원 혹은 그룹으로 뭘 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자세히 지시하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 지원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프로그램이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 페이드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은 리저널 센터로부터 그 급여를 받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달장애인이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그 발달장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리저널 센터가 그걸 보조해 줍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고 저희 센터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을 했었는데 2년 정도 보통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와서 직접 일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 비용은 리저널 센터가 제공함으로써 그 그 일하는 그 곳 회사 기관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급여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발달장애인을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자기 신이 일한 것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받아가면서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형태로 취업 지원을 리저널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활기술의 지원 영역에서 리저널 센터는 자립생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대신 해주는 대신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돈 관리, 요리, 청소, 대중교통 이용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원을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지원 생활 서비스 같은 경우, Supported Living 서비스는 이미 내가 독립해서 사는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이미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 모든 걸 발달장애인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조금 어려운 것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줌으로써 발달장애인이 계속적으로 그 독립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뭐 약 관리라든지 뭐 장복이라든지 한 주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트해서 그 부분들을 돕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계속 독립된 형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기술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은 일상생활의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의 지원은 일상 24시간 중에 중요한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성인 주간 프로그램, Adult Day 프로그램을 리저널 센터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상 프로그램과 활동 참여가 필요한 성인을 위해서 낮 시간 동안 체계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허가를 받아서 Monday to Friday 8 to 3까지 해갖고 운영이 됩니다. 보통 학교 가는 시간하고 되게 비슷하게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보호 감독, 그리고 규칙적이고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식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일과와 활동이 필요한 성인에게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말고 맞춤형 주간 활동 프로그램 Tailored Day Services도 있습니다. 기관 중심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개인의 선호와 목표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 내내 데이 프로그램에 가는 대신 뭐 오전에 한 두 번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뭐 나머지 세 번은 미술 수업을 가고 뭐 그 외에 뭐 운동을 하고 싶은 경우는 운동을 하고 혹은 뭐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경우는 컴퓨터를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취업 지원을 받는 등 되게 그 개별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역사회 기반 성인 서비스라고 Community Based Adult Service. 근데 요거는 메디켈이라는 의료보험에서 그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의료적인 서비스와 데이 프로그램이 같이 묶여져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성인을 위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발달장애인이 일상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유전 센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거 생활을 위한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지원은 좀 전에 아까 설명드린 Supported Living Services로 이미 내가 독립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서포트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기본적인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중간 수준의 지원은 그 foster care, 그 성인 위탁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아이들 입양할 때 잠시 맡아서 이렇게 길러주는 그런 위탁 가정 있잖아요. 그런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격 인증을 받은 가정 안에서 발달 장애인이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리저널 센터는 그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 감독합니다. 이곳의 이제 장점이라면은 가정적인 분위기 안에서 발달 장애인이 편하게 지원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 리저널 센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은 커뮤니티 케어 퍼실리티스, 그 일반 그룹홈을 의미합니다. 보통 4명에서 6명 정도가 함께 지내며 그리고 24시간을 함께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그룹홈입니다. 그래서 리저널 센터 이런 그룹홈을 그룹홈 안에서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이렇게 케어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돌봄과 감독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 감독합니다. 네. 그리고 이동 및 교통 지원이 있습니다. 이 이동 및 교통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동 훈련을 제공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동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버스나 기차나 장애인 이동 지원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 장애인에게 1대1로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훈련 강사가 함께 실제 주간 프로그램이나 직장이나 필요한 장소를 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잘 되면은 이제 점차 발달장애인 스스로 혼자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경우, 혼자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필요와 거주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따라서 지속적인 교통편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저희 그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카운티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 다 각자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여기 안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공공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갈 때 누군가가 이동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누군가가 이걸 도와줬을 때 리저널 센터에서는 그 일부의 비용을 환급해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동 및 교통 지원을 리저널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셀프 디터미네이션 프로그램, 자기결정 프로그램이라고 불리우는 STP입니다. STP는 리저널 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사람 중심 계획, PCP를 기반으로 IPP를 만듭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스스로 또는 부모와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STP의 특징은 리저널 센터와 계약된 업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서비스와 달리 연방 메디케어 앤 메디케이드 서비스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기관,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까지 STP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모든 서비스들 있잖아요. 리저널 센터에 제공한다는 서비스. 이 서비스들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어떻게 보면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리저널 센터랑 계약한 곳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곳이 만약에 리저널 센터랑 계약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존의 서비스 체계에서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SCP 안에서는 그 다른 곳과도 계약되지 않은 곳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료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은 그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이 SP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됐으며 원하는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SP를 통해서 어떻게 자립이 지원이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을 할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만약에 발달장애인이 있다.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길 원한다. 그럴 경우 디자인 학원에 등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서비스에 보면은 만약에 이 디자인 학원이 리저널 센터와 계약 맺지 않았다면 발달장애인은 이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STP를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만약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수영 강습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스포츠 프로그램을 원할 때 그곳에 가서 등록하고 STP를 통해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진 촬영 혹은 노래 부르기, 요리하기, 그 외에 자신이 관심 있는 그 어떤 활동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기관, 안전한 기관이면 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비용을 STP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리저널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업을 통한 자립 지원, Department Rehabilitation 살펴보겠습니다. 재활국 DOR이라고 말하는 DOR은 자녀의 취업 목표와 필요한 지원 내용에 따라서 개별화된 고용계획 IPE를 세웁니다. 굉장히 다양한 플랜들이 많죠. 비슷하면서. 그리고 이 계획에는 취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될지, 그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게 될지를 구체적인 목표를 담습니다. 그래서 보통 DOR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단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합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혹시 그 이후에 이제 더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리저널 센터가 더 이어서 취업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면은 와, 미국은 진짜 이 발달장애를 위한 무슨 지원을 막 쏟아붓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이 DOR은 메인 클라이언트가 발달장애인은 아닙니다. DOR은 모든 장애인들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신체 장애인 분들과 정신 장애인 분들이 주를 이루고 그리고 발달 장애인 분들은 약간 적은 포션이라고 네, 제가 DOR 관계자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DOR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을 하기에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 준비를 도와줍니다. DOR 상담사가 자녀의 관심과 강점을 파악하고 취업하는 데 필요한 이력서, 취업 지원서 작성, 인터뷰 연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니폼, 업무 도구, 교통훈련 등과 같은 필요한 비용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소개 및 안내도 해줍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장을 찾아주고 그리고 소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DOR은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관들과 협력하며 장애인 채용에 관심 있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고용주들을 찾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DOR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로는 직장 내 지원 및 코칭이 있습니다. 디월은 발달장애인이 직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각 일정표, 그리고 업무 정리 도구, 의사소통 기기 등과 같은 어커모데이션, 편의를 지원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업무 지원으로는 리저널 센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와 비슷하게 잡 코치, 직무지도사가 직장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지도하고 그리고 그 업무에 익숙해지면 점차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단계를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용주와 장애인이 함께 잘 일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과 교육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 IP, 개별화된 고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DOR 클라이언트로 등록이 되면 IP를 세우고 그리고 IP는 취업을 목표로 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어떤 문서입니다. IP나 IPP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저널 센터와 디월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리저널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디월은 제한된 기간 동안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저널 센터의 클라이언트가 직업 훈련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리저널 센터의 코디네이터는 DOR에 의뢰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리저널 센터의 IPP와 DOR IPP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DOR의 직원과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함께 협력합니다. 필요하면 함께 미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저널 센터로부터 DOR로 시작돼서 나중에 이제 DOR에서 이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OR은 일자리 소개, 훈련, 코칭 등 단기 서비스, 한 2년간의 단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리저널 센터가 이어받아서 어,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DOR과 리저널 센터가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자립 지원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 퍼블릭 베네핏입니다. 퍼블릭 베네핏에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켈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메디켈은 발달장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이며 의료 지원 및 장기 돌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열해 놓은 주요 서비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초 및 전문 진료, 뭐, 건강검진, 예방접종, 뭐, 이런 의료 진료, 그 다음에 치과 안과 서비스, 의약품 서비스, 치료, 뭐, 언어치료, ABA, 뭐, 작업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행동건강 서비스, 심리치료 상담, 심리평가, 그리고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와 같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장기 돌봄을 위해 가정 내 지원 서비스, IHSS, 뒤에도 제가 설명할 텐데,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이 각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요인인지, 필요한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적격 여부가 판단되면 그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디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라고 하는 생활보조금. 저희는 보통 SSI라고 하는데 이것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제공되며 고령자들,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성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적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이 SSI는 그 소득 및 자산 기준, needs based 혜택으로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 그과 자산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의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자녀 자신의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In-Home Supportive Service입니다. IHSS는 가정 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필요한 돌봄을 가정 안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어떤 다른 시설이나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IH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 돌봄, 가사 서비스, 그 다음에 상시 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호 감독, 그리고 의료 보조,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도 역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California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CalAble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캘리포니아 에이블 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인이 캘에이블 계좌를 개설해서 저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적인 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헬에이블 계좌는 발달장애인이 생활보조금 SSI나 메디켈의 자격을 잃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SI나 메디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너무 많은 소득을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캘에이블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저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이 소득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캘에이블의 가장 주요 혜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산 보호, 공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심사 기준에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캐레이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때는 장애 관련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빠르게 발달장애인의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발달장애의 자립은 한순간에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의 자립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어렵고 사회적 지원 하나만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시스템의 지원과 그 안에서 성장하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자립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더 성장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미국에 계신 한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은 이제부터는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담긴 케이색 가이드북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케이색은 DDS,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발달 서비스국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정부기관에서 그랜트를 받아서 2024년부터 25년 2년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소개할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길잡이 케이색 가이드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케이색과
미국 내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각 주제의 전문가분들까지 참여하여 진행된 매우 큰 프로젝트였고,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을 하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내용 선정, 편집, 번역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음, 저희가 이 가이드북을 왜 만들었는지를 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이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둘 다 공부도 해보고 일을 해보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기에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인 사회 인식과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미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직접 와서 경험하고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곳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시스템, 주정부 시스템, 더 나아가서 같은 주 안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가 있죠. 그 카운티마다 그리고 시티마다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정부기관 아래에 있는 복지 서비스 역시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가 부모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서울시립기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서비스와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친절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 서비스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굉장히 친절하며 먼저 다가갑니다. 하지만 미국은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고 찾았다고 해도 직접 요청을 해야지 서비스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이런 문화적 차이는 지원 시스템 안에서도 크게 드러납니다. 거기에 언어적인 어려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지원이 있는 미국에서 그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저희 가이드북은 발달장애인이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그 이후 성인이 됐을 때까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주제에 대한 내용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담았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필요한 조기 개입, early intervention 필요하고요. 그리고 early intervention 과정에서 이 것들을 주도하는, 이끄는 리저널 센터에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리저널 센터로부터 받아야 하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죠. 그리고 리저널 센터에 등록이 되고 나면 퍼블릭 베네핏, 공적 혜택, 아까 설명드렸던 뭐 메디켈이라든지 IHSS라든지 SSI라든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을 안내하는 공적 혜택 토픽이 주제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학령기에 들어가면 IP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받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IP를 두 가지 챕터로 나눠서 IP 기초와 심화 이 두 가지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학령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있는 전환기. 아까 ITP라는 제가 그 전환기 계획 목표로 설명드렸는데 그 전환기의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성인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인기에 대한 주제가 있고 성인기에서 가장 많이 받는 프로그램이 셀프 디터미네이션 프로그램, 자기결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기결정 프로그램에 대한 챕터가 있고 그리고 그 성인기 이후의 과정에 건강과 웰빙, 재정 계획들을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10가지 챕터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가이드북은 자녀가 아직 어려도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래의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의 미래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여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자녀가 성인이라면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 챕터를 찾아서 그곳에서 내가 혹시 이 서비스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가이드북의 표지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영어로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미국에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먼저 만들고, 그것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서 영어, 한국어 버전 두 버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은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냐면, 저희가 지금 마지막 에디팅하는, 파일 에디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완성되면 저희 케이색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 후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이드북을 사용해서 더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과 그 가정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라는 아주 방대한 주제를 너무 짧은 시간에 나누게 돼서 지금 제가 되게 말도 빨랐고, 그리고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생소해서 듣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또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